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두 분과 함께 여론의 중심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허성우 이사장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다 안녕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뭐 당연히 이 얘기를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이 갈등, 긴장이 고조돼 가던 서초동이 뭔가 이 막바지에 다다르는 느낌인데 추미애 장관 이제 이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찰총장을 이제 직무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는데 먼저 허성우 이사장께서 또 생각하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온 국민들이 아마 생각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아무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유의, 지금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초유의 사태를 했는데, 사실 그 초유의 사태가 우리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또 현직 검찰총장 감찰까지도 초유의 사태를 두 번이나 했어요. 한 것도 있고, 이번에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이제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사실 직접 브리핑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한 6가지로 압축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 언론사 사조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또 채널A 사건, 또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를 거래했다든가, 또 검찰총장이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다. 또 마지막에는 정책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직무 배제를 했는데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인지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을 상당히 갑니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늘 말씀하시는 게 검찰 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자신이.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 검찰 개혁에 상당히 걸림돌이 그동안 되어 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과연 지금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까지 한 상태에서 검찰 개혁이 과연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원하는 그런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곧 지금 이제 공수처장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장 임명이 되고 공수처가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되면 또 공수처도 결국은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인데 이거 역시 공수처의 운영까지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여당이나 또 법무부 장관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제어가 되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부분 6가지 혐의를 들었는데 이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고요. 네네. 예. 배종찬 소장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나요? 우리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예. 추미애 장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아주 저돌적이다, 거칠다. 하지만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지금 추 장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검찰 개혁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현재 검찰은 공정한 검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검찰이 지금까지 잘 되어 왔다면 왜 검찰 개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적 검찰 그리고 이 권력기관이 아닌 모습으로서의 법 앞에 성역은 없는 검찰의 모습을 요구해왔던 것이고 이번 이 직무정지 또 징계 요구를 한 이 사유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이 이미 이 요구를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밝혀달라 의혹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여론에서도 검찰총장과 관련된 이슈 또 검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사안들에 대해서 이 충분하게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으면은 윤 총장 쪽에서는 그동안의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를 본다면 부당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죠. 이것은 적법 절차가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간의 검찰을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검찰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느냐의 연장선상에서 추 장관 개인의 이미지, 추 장관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 총장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깨끗하게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하면 되죠. 그러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볼 때는 윤 총장 또는 검찰과 관련됐던 그동안의 의혹이 충분히 해명이 됐고 오히려 추 장관이 요구를 하면서 이 윤 총장은 더 독립적이고 더 투명한 그리고 명백한 검찰 개혁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될 텐데 계속 거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여기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만났고 어떤 내용이 나누어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부적절한지 또는 부적절하지 않은 것인지를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못 밝히겠다.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 개인 변호사고 법조인이라면은 다를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뭐 공인입니다.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이유로 만났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나누었고 JTBC 홍석현 회장 또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 그러니까요.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이 이야기가 더 길어지지 않게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미국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앨런이거든요. 예. 제닛 앨런은 연준 의장으로 있을 때 누구와 만났고 점심값으로 얼마까지 냈는지까지도 다 공개를 합니다. 왜 공개를 못하죠? 그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피의 기관이 될 수도 있는 피의 조직이 될 수도 있는 언론사 가정한다면 그런 기관의 사주와 만났다는 것은 더 밝혀져야 되는 내용인 거죠. 네. 제가 과거에 법조 출입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 대법관도 그렇고요.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게 혼자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인데 사실 언론 사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수사와 관련된 또 부분도 관련돼 있고요. 홍석현 회장만 지금 이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예, 이사장님 말씀하시죠.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게 이제 지금 말씀 요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것도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과연 해명이 했다고 해서 언론에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6가지 관련해서 해명 자료를 다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만났다는 것도 법무부 장관한테 다 보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명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 결국은 이제 찍어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냐 하는 또 여론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검찰총장을 사실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몰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100가지 이유도 더 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이유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 지금 6가지 내용들이 보면은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옵티머스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면 한명숙 사건이나 이런 보면은 주로 이제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것들이 좀 밑바닥에 깔려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거 관련해서 전방위 수사를 했을 경우에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파헤쳐진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우리 윤 총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과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시고 이랬는데 사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아서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일반 우리 국민들이 눈높이에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까지 몰고 가야 되느냐. 결국 뭐냐면 이게 되면은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위원회도 결국 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무부가 감찰 규정도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련의 상황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일련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련해서 더 이상 이 법무부와 이 검찰총장 간의 이 힘겨루기를 계속 국민들이 봐야 하는 부분들 상당히 우리가 불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께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윤 총장이 그 반대 의견을 거스르기 때문에 결국 토사구팽 당한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또 행정소송을 가면은 이게 지루하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법적 근거가 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무 배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헌정 사상이 초유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또 선례가 될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이 압박하는 거는 감찰이 이제 수단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그렇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동호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 혼외자 문제 이 감찰에 들어가면서 최동호 검찰총장도 당시에 이제 이 사표를 낸 거거든요. 예. 스스로 사표를 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도 그렇지 않으면 그랬고 계속 지금도 이제 그렇고 감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만은 분명한데 수단이 그 되는 내용이 거죠. 좀 그거. 중요할 예. 것 같은데 예, 배 근데 소장님. 저는 이게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 장관의 개인적인 스타일에 자꾸 접근을 하면은 저는 실마리는 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 나와서 몇 가지 사안들을 보면은 분명하게 답하지 않았던 내용도 있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도 사퇴하라고 하는 압박입니까?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면 그거 밝혀달라.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당 의원들이 무리하게 한 질문이 있으면 그건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사안 자체를 직무를 배제하고 정지하고 징계 요구를 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이것이 이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여권 내에 치부가 있는데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윤 총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명명백백한 인물인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사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죠. 예. 하지만 추 장관이 지금 이제 제기한 부분들은 추 장관 개인이 이렇게 하려고 의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정치적인 해석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충분히 윤 총장이 더 명명백백하게 또 세세하게 해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 내용들의 대부분은 검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을 수 있겠죠. 왜? 예. 기존에 우리 관행처럼 아니 검찰이 뭐 재판부의 판사들 좀 성향 좀 조사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소를 유지할지 말지 검찰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도 인정을 한 사실은 겁니까? 재판부 감찰에 대한 부분도 네. 우리가 한번 좀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렇죠. 관행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언론사 사주를 만났는데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만났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고했다는 그러면 거죠.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나요? 같은 검찰 출신이고 이미 알고 있는 문무일 선배님일 텐데 아니 문 선배님, 문 총장님 뭐 만났어요. 그랬어? 그 끝입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세간에서는 계속해서 이 한동훈 검사 그리고 그 이전에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윤 총장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간에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볼 때는 본인과 가깝다고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에서 더 철저했어야죠. 그렇다면 이런 오해 자체를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오해라면 충분히 이 오해를 해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명하라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소명이 안 됐다는 것이 이제 국정감사의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인 거죠. 그 대면 조사를 사실 왜 하느냐 뭐 약간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그 혐의를 다 공개하면서 좀 대면 조사를 할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예, 이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현직 총장을 직무배제한 이게 전체적인 이유를 보면은 조금 그 이유가 좀 궁색해요. 제가 볼 예. 때는. 왜냐하면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임명되고 나서 윤석열 총장하고 대립하는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예. 그걸 보면은
이거 직무 배제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예견되는 사항들이에요. 왜냐하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한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명숙 사건 관련해서도 뭐 또 충돌이 있어요. 그때 윤 총장 내 지시에 절반 잘라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검은 유착 사건 관련해서도 뭐 수사지휘권 발동했죠.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도 윤 총장 가족까지도 몰고 갔죠. 국정감사에서도 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내한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결국은 뭐냐면 그 또 최근에 윤 총장 대면 조사하는 것도 있었죠. 이런 네. 것들이 서로가 계속 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 대립하는 구도가 지속되어 오면서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그 몰아내기 위해서 이거는 예견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예견된 상황이 뭐냐? 마지막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직무 배제입니다. 예. 예상을 그리고 징계위원회 하셨는데, 열고 예. 직무 배제 시키고 그러면 윤 총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행정소송으로 간다. 왜? 이게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으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미 벌써 다 예견된 웬만한 그 법조계 출입한 뭐 언론 기자들이라든가 저희들 뭐 이 소위 말한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이미 다 예견되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예. 결국은 이게 이제 현실로 이제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이런 부분이죠. 근데 뭐 청취자 총장이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예. 기본적으로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만두겠다. 뭐 물러나 버리면은 또 별 문제가 아닌데 또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또 메시지를 전달했으니까 이게 예. 이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소위 말하면 서초동 정치 대립이 이사장님 그 시작된 정치 거로 보는 중립 거죠.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혐의 중에 정치 중립 문제도 얘기가 됐잖아요. 정치 중립적 사안은 지금 뭐 그 배종찬 수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니까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 그 정보를 확실히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이런 사안들이 검찰총장이 과연 이게 그 직무에서 벗어난 범위를 한 건가 하는 부분은 좀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요. 검찰총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네. 아까 지금 이제 그 자꾸 언론 사주와 뭐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 그 어떤 그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장관한테 그냥 뭐 전화로 해서 나 이거 만났습니다. 뭐 선배님 이런 게 아닐 거예요. 근데 구체가 그 하나 여쭤보고 구체적으로 싶은 뭔가 게 보고서의 형식에 맞춰서 예. 보고도 하고 했을 것인데. 이사장님 그 국회 답변하는 과정에서 네네. 사실 검찰총장이 이후에 정치를 할 것 같은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건 좀 부적절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것도 뭐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언론에서 국민들은 그걸 다 하는 하는 것으로 걸로 받았기 생각하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야당 그런- 대선 후보 1위에 오른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네.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냐 하는 말이죠. 6가지 그거야 뭐 야당이나 여당 의원들이 묻는 데서 알겠습니다. 답을 할 수밖에 청취자 없는 문자를 상황이니까. 청취자 네네. 문자가 지금 굉장히 좀 쇄도하고 있어서요. 조금만 제가 그 여론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의견이 뭐 워낙 엇갈리고 있어서요. 6218님은 윤석열 총장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분을 못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누구나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게 어떤 때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3271님은요. 뭔가 짜놓고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0056님은 추미애 장관의 또 사퇴를 강하게 또 촉구하고 계시고요. 그 4388님은 윤석열 총장의 가족 문제를 또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이건 뭐 지금 뭐 문자가 워낙 쇄도하고 있는데 이 찬반 양론이 많이 엇갈립니다.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배종찬 소장이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의 좀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계속 충돌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도 난감한 상황이고 저는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을 자꾸 생각하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일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다고 해서 직책상 하급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징계 요구를 하고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이 불법하다라고 누가 지금 단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검찰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의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몇 가지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평검사가 이 감찰을 위해서 대검찰청을 방문했다면 그 평검사가 윤 총장을 앞에 놓고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문에서는 평검사를 통해서 윤 총장 때리기. 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이 해석을 잘못하는 순간 그리고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했다? 왜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한 질문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답을 못합니까? 그걸 답을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인사권인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대부분의 그 인사 난 내용들을 보면 윤 총장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거 등용돼요. 그렇다면 그런 인사, 이 일방으로 흘러가는 이 검사 인사가 그렇다면 검찰 개혁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가만히 있고 검찰총장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은 다 윤석열 때리고 윤석열 사퇴를 의미하는 게 저는 냉철하게 보자는 거죠. 윤 총장이 충분히 소명했는데 그 소명에 문제거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겠죠. 네. 저는 이 시점이다. 이것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예, 제도의 틀에서 지금 이제 그 배종찬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인데요. 소장께서 뭐 지금 냉철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냉철하게 보면요.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어떻게 보면 유기에 의한 직권 남용일 가능성도 있어요. 냉철하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 뭐 우리가 지금 뭐 왈가불가할 상황도 아니지만 결국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예. 사실은 그 결정을 할 부분이 아니겠나. 이것을 그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결국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빨리 의사결정을 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이 두 분 얘기 들었는데요.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면 청취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08님은 추미애 장관님 사퇴해야 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죠. 또 5989님은 검찰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런 또 의견을 올려주셨고요. 0653님은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닌데 정치권은 좀 조용해야 합니다. 8639님은 다들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다들 달이 뭔지 손가락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달을 봐야 하는데 다들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여론의 중심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 연구소장 허성우 이사장이었습니다.